차량이 내려져 있고 방 안에는 전등이 빛을 내며 켜져 있었다. 그리고 의자에 앉아있는 남자의 모습이 또렷한 검은 그림자가 되어 하얗고 밝은 차양에 비치고 있었다. 고개의 움직임이라든가 어깨를 치켜드는 것이라든가 코가 커다란 모습 등이 홈즈와 똑같았다. 나는 너무도 놀란 나머지 손을 뻗어 진짜가 옆에 서 있는가를 확인했을 정도였다. 홈즈는 웃음을 억누르느라고 몸을 비틀고 있었다. 어떤가? 참으로 놀랍군. 홈즈는 자랑스럽게 말했다. 나하고 무척 닮았지 응? 바로 자네 자신이야. 밀랍으로 만든 인형이야. 오늘 오후 베이커가의 집에 돌아왔을 때 앉혀놓았네. 아니 무슨 이유로? 그건 와트슨. 내가 실은 바깥에 있으면서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야. 그 방을 감시하는 사람이 있단 말인가? 확실해. 누가 감시하지? 옛날의 적들이야. 와트슨. 놈들은 내가 살아있는 걸 알고 있네. 조만간 내가 집으로 돌아오리라고 놈들은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항상 감시하고 있다가 오늘 아침에 내가 도착한 걸 보았다네. 어떻게 알지? 창에서 내려다보니까 내가 얼굴을 알고 있는 녀석이 내 방을 쳐다보고 있더군. 파커라는 노상강도인데 그다지 흉폭하지는 않은 녀석이야. 유태 검은고의 명수지. 그 녀석만 같으면 신경을 쓰지 않아. 신경 쓰이는 건 뒤에 있는 훨씬 무서운 자들이야. 그놈은 모리어티 교수의 수제자이며 절벽에서 바윗돌을 굴려 떨어뜨린 놈이야. 런던에서도 손꼽히는 위험한 범죄자지. 와트슨 그 녀석이 오늘 밤 내 뒤를 밟고 있는데 거꾸로 놈은 우리가 그의 뒤를 밟고 있다는 걸 모른단 말이야. 홈즈의 의도는 점점 확실해졌다. 자기를 감시하고 있는 자를 믿기로 해서 우리가 사냥꾼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어둠 속에 말없이 서서 부산하게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홈즈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꼭 바람이 불 것만 같은 날씨의 밤인데 어김없이 바람은 비명을 지르며 기다란 거리에 불어대고 있었다.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대개가 윗도리와 옷깃으로 목을 감싸고 있었다. 몇 차례나 아까 지나간 것 같은 통행인을 본 듯하기는 했지만 특히 좀 떨어진 집 입구에서 바람을 피하고 있는 듯한 두 남자가 눈에 띄었다. 홈즈의 주의를 끌어보려고 했으나 그는 안타까운 듯한 조그만 소리를 냈을 뿐 여전히 길거리를 내다보고만 있었다. 때때로 서성거리며 손가락으로 벽을 두드리기도 했다. 생각대로 일이 되어가지 않아 점점 불안해지는 모양이었다. 드디어 한밤중이 가까이 되어 거리의 인적이 끊어질 무렵이 되자 홈즈는 불안감을 이기지 못하고 실내를 이리저리 거닐기 시작했다. 나는 홈즈에게 말을 걸어보려고 생각하고서 문득 건너편 밝은 창문을 쳐다보았는데 아까보다 더욱 놀랍게도 홈즈의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 나는 홈즈의 팔을 붙잡고 위를 가리켰다. 아니 그림자가 움직이잖나. 어느 사이엔가 옆얼굴이 아니라 등이 이쪽을 향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거야 움직이고 말고 와트슨. 유럽에서 으뜸가는 악한을 속이는데 이 셜록 홈즈가 한눈에 알 수 있는 허수아비를 세워둘 리가 있겠는가. 우리가 이 방에 와서 1시간이 지났지만 그 사이에 하숙집 주인 허드슨 부인이 8번이나 즉 15분마다 저 인형을 움직여주고 있다네. 자기 그림자는 비치지 않도록 하고 말이야. 앗! 홈즈는 흥분한 듯이 소리를 지르며 숨을 죽였다. 머리를 내밀고 온몸이 굳어진 채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 어슴푸레한 불빛에도 보였다. 아까의 두 사람은 아직도 남의 집 입구에 웅크리고 서 있을지 모르나 내게는 이젠 보이지 않았다. 모든 게 고요하고 어둡고 건너편 집 창문의 차양만이 가운데에 검은 사람. 그림자를 뚜렷이 나타내며 노랗게 빛나고 있었다. 다음 순간 홈즈는 가장 캄캄한 방구석으로 날 끌어당기고서 한쪽 손을 내 입술에 대고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했다. 나를 붙든 손은 떨리고 있었다. 홈즈가 이처럼 신경을 곤두세운 건 여태까지 없었던 일이다. 눈앞의 어두운 골목길에는 인기척이 없고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는데. 그런데 그때 문득 나도 홈즈가 알아차린 것을 깨달았다. 아주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그 소리는 베이커가 쪽에서가 아니고 우리가 숨어있는 이 집 뒤편에서 나고 있지 않은가. 문이 열리고 닫혔다. 이어서 복도를 살며시 거니는 소리.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해도 빈집 속에서는 메아리가 치기 마련이다. 홈즈는 벽을 등지고 몸을 움츠리며 권총을 거머쥐었다. 나도 그의 행동을 쫓아했다. 어둠 속을 찬찬히 들여다보고 있으려니까. 열린 문의 어둠 속에 한층 검게 떠오른 괴한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이윽고 몸을 낮추고 경계하는 자세로 방 안으로 한 발 한 발 들어왔다. 이 그림자가 3엠 가까이까지 다가왔으므로 나는 방어 태세를 갖추었지만 곧 나는 그쪽이 우리를 아직 눈치채지 못한 것을 알았다.
그는 우리 두 사람의 옆을 지나 창가로 살며시 다가서더니 소리도 내지 않고 창문을 15cm가량 밀어 올렸다. 창문이 열린 곳에서 몸을 움츠렸으므로 거리의 불빛이 이젠 먼지투성이의 유리에 방해받지 않고 정통으로 그의 얼굴을 비추었다. 괴한은 흥분하고 있는 것 같았다. 두 눈은 별처럼 반짝이고 얼굴은 경련을 일으키며 움직였다. 뼈만 앙상하게 튀어나온 코와 높이 벗겨진 이마, 굵은 백발이 섞인 콧수염을 기른 중년이 지난 남자였다. 오페라 모자를 눌러쓰고 앞을 열어놓은 외투 밑에 야외복 셔츠에 가슴이 하얗게 보였다. 얼굴은 바짝 말라 거무스름하고 독살스런 안색이었다. 손에는 지팡이 같은 것을 들고 있었는데 마룻바닥에 내려놓으니까 금속성의 소리가 났다. 괴한은 외투 호주머니에서 큼직한 물건을 꺼내어 만지작거렸는데 용수철이나 나사못이 끼어졌을 때처럼 찰칵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났다. 그리고는 그 일은 끝난 모양이었다. 다음엔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는 무언가 지렛대와 같은 것에 힘껏 힘을 주더니 끽끽 문지르는 소리가 났는데 이것도 맨 나중에 찰칵하는 소리가 힘차게 나더니 이 일도 끝난 모양이었다. 그리고 괴한은 이상하게 보기 흉한 개머리판이 붙은 총신과 같은 것 속에 무엇인가를 집어넣고는 마개를 찰칵하고 막았다. 그리고 웅크린 채 총신 끝을 열린 창턱에 걸었다. 관역을 노리는 눈초리가 날카롭게 번뜩였다. 개머리판을 어깨에 대고 저 앞에 노란 커튼에 비친 사람 그림자를 보면서 만족스러운 듯이 한숨을 내쉬었다. 잠시 괴한은 굳은 듯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는 방아쇠를 잡은 손가락에 힘을 주었다. 그 순간 홈즈는 비호처럼 괴한의 등을 공격하여 쓰러뜨렸다. 괴한은 곧 일어나 필사적으로 홈즈에게 덤벼들어 홈즈의 멱살을 잡았다. 하지만 내가 권총의 손잡이로 뒤통수를 내리치자 다시 마룻바닥에 나가 떨어져 기절해버렸다. 나는 그 위를 덮치고 홈즈는 호각을 세게 불었다. 구둣발 소리가 쿵쿵쿵 나면서 제복 경관이 둘, 사복 형사가 하나 정면 현관에서 방으로 뛰어들었다. 레스트레이드 경감이요? 예, 홈즈 씨. 이 사건은 내가 맡았습니다. 런던에는 잘 돌아오셨습니다. 나는 숨어서 경찰을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 한 해에 미궁에 빠진 살인사건이 셋이나 생기면 참으로 난감하겠죠. 레스트레이드 경감? 괴한은 양옆을 우람한 두 경관에게 붙잡혀 숨을 몹시 헐떡이고 있었다. 거리에는 벌써 구경꾼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있었다. 홈즈는 창가로 다가가서 창문을 닫고 차양을 내렸다. 레스트레이드 경감은 양초를 두 자루 꺼내어 불을 켰고 경관들은 칸델라의 덮개를 벗겼다. 나는 겨우 괴한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볼 수 있었다. 우리를 노려보는 괴한의 얼굴은 무척 강한 인상이었으나 역시 악질적인 얼굴이었다. 어쨌든 간에 큰일을 할 얼굴이었다. 하지만 싸늘한 푸른 눈 매부리, 코 깊은 주름이 잡힌 도전적인 이마 등을 보면 누구나 위험인물임을 느끼리라. 괴한은 증오와 놀라움이 섞인 표정을 띠며 홈즈를 노려보고 외쳤다. 이 건방진 악마 같으니라고. 홈즈는 구겨진 칼날을 고치며 대꾸했다. 여 대령. 이렇게 만나는 건 스위스의 폭포에서 안반에 누워있다가 바윗돌 선물을 받은 뒤 처음인 것 같구먼. 괴한은 어이가 없는 듯 홈즈의 얼굴을 쳐다볼 뿐이었다. 홈즈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아직 소개하지 못했군요. 여러분. 이 양반이야말로 대영 제국 인도의 육군에 있었던 그 유명한 시베스천 모론 대령, 맹수 사냥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의 명수요. 대령, 당신이 잡은 호랑이 수에는 아무도 미치지 못할게요. 모론 대령은 입을 다물고 홈즈를 노려볼 뿐이었다. 사나운 눈초리하며 빳빳한 콤이 수염하며 이 남자 자신이 바로 호랑이와 꼭 닮았다. 홈즈가 말했다. 이런 간단한 계략에 당신과 같은 빈틈없는 사냥꾼이 걸려들다니 이상한 일이오. 당신도 잘 알 텐데. 나무 밑에 새끼 양을 매놓고서 총을 들고 호랑이가 미끼에게 덤비는 것을 기다리는 계략 말이오. 말하자면 이 빈집이 나무고 당신은 호랑이인 셈이지. 모론 대령은 으르렁거리며 홈즈에게 덤비려고 했지만 두 경관이 막았다. 홈즈가 말했다. 정직하게 말해서 한 가지 놀란 것이 있어. 당신까지도 이 빈집을 이용하리라곤 나도 예기치 못했어. 거리에서 쏘리라고 생각하고서 레스트레이드 경감과 부하들에게 망보게 했는데 당신이 이곳에 들어온 것 외에는 모두 계획대로 된 셈이요. 모론 대령은 형사 쪽을 향했다. 나를 체포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더라도 이 사람의 조롱을 받고 있을 이유가 없잖소. 내가 법망에 걸려들었다면 모든 걸 어서 법대로 처리해 주시오. 레스트레이드 경감이 말했다. 옳은 말씀이요. 그럼 가봅시다.
홈즈 씨 하실 말씀이라도? 홈즈는 마루에서 고성능 공기총을 집어들고 그 구조를 조사하고 있었다. 무서운 무기야. 소리도 나지 않고 성능 또한 기막히겠군. 나도 알고 있는 폰 헤르더라는 독일의 장님 기사에게 모리어티 교수가 주문하여 만들게 한 총이야. 이런 것이 있다는 소문은 전부터 듣고 있었지만 만져보는 건 처음이군. 레스트레이드 경감 조심해서 맡아주시오. 그리고 이 특제 탄환도 잘 보관할 테니 염려 마십시오. 레스트레이드 경감 일행은 방문 쪽으로 가면서 모론 대령에게 말했다. 할 말이 있소? 무슨 혐의로 이러는 거요? 그것만 듣고 싶소. 무슨 혐의냐고? 그야 물론 셜록 홈즈에 대한 살인 미수 혐의요. 홈즈가 끼어들었다. 그건 안 돼요. 레스트레이드 경감. 난 이 사건에 전혀 얼굴을 내놓고 싶지 않소. 이 멋진 체포는 당신이 해냈으니까 공적은 당신 것이오. 그렇고 말고 레스트레이드 경감. 축하오. 늘 그렇지만 멋지고 대담한 체포 솜씨였소. 이 사나이가 바로 그 수수께끼 사건의 범인이란 말이오. 수수께끼 사건의 범인이라니? 누구 말입니까, 홈즈 씨? 경찰이 전력을 다해도 붙잡지 못한 사람 말이오. 지난달 30일 파크 레인가 427번지. 3층에 열린 창 사이로 공기총으로 덤덤탄을 쏘아 로널드 어데어 경을 살해한 범인 말이오. 그것이 이 사람을 체포한 이유요, 레스트레이드 경감. 그럼 와트슨, 부서진 창틈으로 스미는 바람을 참아도 좋다면 내 서재에 가서 여송연을 피우며 반 시간쯤 재밌고 유익한 이야기를 들려주겠네. 3. 모리어티 교수. 우리가 예전에 살던 방은 홈즈의 형 마이크로프트 홈즈의 부탁으로 하숙집 주인 허드슨 부인이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예전과 조금도 변함이 없었다. 한 구석에 화학실험용 도구와 산 때문에 더러워진 판자 테이블이 있다. 선반에는 런던의 범죄자들이 태워버리고 싶어하는 스크랩과 메모가 나란히 놓여 있다. 도표류, 바이올린 상자, 담배 파이프 거리 등도 들어 있었다. 방에는 두 사람이 있었다. 한 사람은 허드슨 부인인데 우리가 들어가니까 반가운 미소를 지으며 맞이해 주었다. 또 한 사람은 이날 밤의 모험의 중요한 구실을 맡은 기묘한 인형이었다. 홈즈에 맞추어 만든 인형인데 홈즈와 꼭 닮았다. 조그만 테이블을 받침대로 하여 그 위에 세워 홈즈의 낡은 옷을 입혔는데 한 길에서 쳐다본다면 꼭 홈즈로밖에는 볼 수가 없었다. 홈즈가 말했다. 내 말대로 해주셨군요. 허드슨 부인. 말씀대로 인형 옆에 다가갈 때는 무릎을 꿇고 갔어요. 고맙습니다. 참 잘 해주셨어요. 총알은 어디에 박혔는지 보셨습니까? 예, 이 훌륭한 인형을 망가뜨렸더군요. 머리를 관통하고 벽에 부딪혀 납작해졌어요. 양탄자 위에서 주워두었지요. 이겁니다. 홈즈는 받아서 내게 보여주었다. 보다시피 권총용 덤덤탄이야. 참으로 천재적인 착상이로군. 공기총에서 이런 게 튀어나오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지 못할 테니까. 허드슨 부인. 정말로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자, 와트슨. 그 의자에 예전대로 걸터 앉게. 자네에게 할 이야기가 몇 가지 있으니까. 홈즈는 초라한 프로코트를 벗고 인형에게 입힌 가운을 걸치고서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갔다. 모론 대령은 신경이 예리한 것이나 눈이 날카로운 것이나 모두 예전대로야. 홈즈는 부서진 자기 인형의 이마를 찬찬히 바라보고 웃으며 말했다. 후두부의 한가운데를 명중하여 꿰뚫었어. 인도에서 으뜸가는 명사수였는데 런던에서도 그에게 따를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을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나? 없네. 명성이란 허망한 거야. 하지만 내 기억이 틀림없다면 금세기 최대의 범죄자 모리어티 교수의 이름도 자넨 그때 처음으로 들었다고 했으니까. 선반에서 내가 만든 범죄자 사전을 좀 내려다 주게. 홈즈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여송연에서 구름 같은 연기를 내뿜으며 지루한 듯이 책장을 넘겼다. 홈즈가 스크랩을 내게 건네주기에 나는 스크랩을 읽었다. 시베스천 모론 육군 대령. 태역. 본래는 인도 제1공병대 소속. 아버지는 전 페르시아 공사인 준 남작 오거스터스 모런. 이튼 고교 및 옥스퍼드 대학 출신. 인도의 전쟁에서 공을 세움. 저서 서부 히말라야의 맹수 사냥 밀림의 3개월. 주소 컨듀이카. 소속 클럽 앵글로 인디언 클럽. 탱커빌 클럽 바가텔 카드 클럽. 빈칸에는 홈즈의 필적으로 런던의 제2의 위험인물이라고 기입되어 있었다. 나는 책을 홈즈에게 돌려주면서 말했다. 이건 놀라운데?
명예로운 군인 경력이 아닌가? 그대로야. 어느 시기까지는 올바르게 살아왔지. 무쇠와 같은 강한 신경의 소유자로서 부상당한 시긴. 호랑이를 추적하다 도랑에 빠진 이야기는 지금도 인도의 화제거리야. 와트슨. 어느 높이까지 자라다가 갑자기 밑게 가지를 뻗는 나무가 있잖나, 응? 인간에게서도 그런 걸 종종 볼 수 있지. 원인이야 어쨌든 모런 대령은 갑자기 나쁜 쪽으로 내다른 거야. 눈에 띄는 사건은 일으키지 않았으나 점점 인도에서는 있기 어렵게 되었지. 퇴역하여 런던에 돌아와 여릭에서도 악명을 떨치게 되었다네. 그때 모리어티 교수에게 발견되어 한동안 참모 역할을 했었지. 모리어티는 모런에게 아끼지 않고 돈을 주어 보통 범죄자가 감당치 못하는 최고급의 일에만 이용했네. 1887년에 로더의 스튜어트 부인이 죽은 사건을 기억하나 못한다고? 그렇지. 그것도 틀림없이 모런이 한 짓이었지. 하지만 도저히 확증을 잡을 수가 없었네. 하도 교묘하게 뒤에 숨어 있어서. 모리어티 일당이 송두리째 법망에 걸렸을 때도 그 대령만은 유죄로 만들지 못했다네. 그 무렵 내가 자네 집을 찾아갔을 때 그 공기총이 두려워 차양을 내리게 한 것을 기억할 거야. 자넨 내가 지나치게 신경이 예민하다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나로서는 충분히 이유가 확실히 있어서 그랬던 걸세. 나는 그 무서운 총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또 세계에서 손꼽히는 명사수가 그 총을 쥐고 있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야. 우리 둘이 스위스에 갔을 적에도 모로는 모리어티와 함께 나를 쫓고 있었고 그 아슬아슬한 안반 위에서 공포의 5분간을 내게 겪게 한 것도 바로 그 모론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을 거야. 나는 프랑스에 머물고 있을 때 어떻게 해서 그를 감옥에 보낼 방법이 없는가 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서 신문을 읽고 있었지. 그가 런던에서 판을 치고 있는 동안엔 나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으니 말이야. 그때 바로 이번 로널드 어데어 경 사건이 터진 거야. 나는 그걸 기회로 보았지. 내가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서도 모런 대령이 범인이라는 건 충분히 추리할 수 있었네. 대령은 어데어와 트럼프를 했어. 그리고서 클럽에서 집까지 어데어를 미행했지. 그리고 창문 사이로 어데어를 쏘았네. 나는 그렇게 판단하고 곧바로 돌아왔지. 그러나 모론의 부하가 나를 찾아내어 모론에게 보고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네. 대령은 내가 갑자기 돌아온 것을 안다면 자기의 범죄가 드러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두를 것임이 틀림없지. 그래서 대령에게 창가에 알맞은 표적을 만들어주고 경찰에는 내가 도움을 받을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고 말해두었지. 그리고서 나는 감시하기에 알맞은 장소에 진을 친 셈이었는데 상대가 같은 장소를 공격에 이용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어. 자, 와트슨 아직 설명이 모자란 데가 있나? 있지. 모런 대령이 로널드 어데어 경을 죽인 동기를 아직 밝혀주지 않았네. 아, 와트슨. 그 동기는 지금 알고 있는 증거에서 추리할 수 있을 뿐이야. 하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을 설명하는 건 어렵지 않아. 모론 대령과 어데어 청년이 한편이 되어 상당한 돈을 딴 건 증언에 나와 있네. 그런데 모론이 속임수를 쓴 것이 틀림없어. 사건 당일 어데어가 모론의 속임수를 알아차린 것 같아. 어데어는 아마 모론이 요란을 떨지 않고 살짝 그 클럽에서 탈퇴하고 다시는 속임수를 쓰지 않는다고 약속하지 않으면 죄다 불어버리겠다고 모론에게 강경히 말했을지도 모르지. 어데어와 같은 젊은이가 나이 많은 유명한 인물의 비밀을 폭로하여 사회에서 매장시킨다는 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아마 지금 말한 것처럼 어데어는 모론에게 심한 말을 했을 거야. 모론은 사기 트럼프의 수입으로 살고 있으니까 클럽에서 쫓겨나면 파멸하는 거지. 그래서 어데어를 죽인 것인데 그때 그 청년은 자기 편의 속임수로 이득을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물어줄 금액을 계산하고 있는 중이었어. 열쇠를 채운 건 어머니나 누이 동생이 캐물을까봐 그런 건데 대강 그렇게 된 게 아닐까? 그게 틀림없겠군.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재판에서 밝혀지겠지. 어느 쪽이든 모런 대령이 우리를 괴롭히는 일은 앞으로 없을 것이고 폰 헤르더의 유명한 공기총은 런던 경시청의 진열장을 장식하게 될 것이네. 그래서 셜록 홈즈는 런던에서 일어나는 온갖 사건을 다시 안심하고 연구할 수 있단 말이지. 끝.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끝.